그 출석부 보니까 전기전자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그리고 통계학과도 있고 수학교육과도 있는데 이거 쉽지 않으세요? 누구세요 혹시? 누구신지 뭐 모르겠죠. 아, 쉽지 않아요? 전공에서 좀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많이 겹칠 것 같은데 네, 뭐 잘 판단해서 해서 듣고 계시리라 믿을게요. 네. 또 뭐 겹치는 거 특히 막 공대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막 선형대수나 뭐 통계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 수업에서도 배우고 조금 배우고 저 수업에서도 조금 배우고 그런 식이어가지고 뭐 또 한번 모아서 들으면 정리가 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하여튼 12분 계셔서 오늘은 따로 출석은 안 불러도 될 것 같고 이거 아직 안 띄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수다 하나 떨고 시작할까요? 수다를 하나 떨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돼요. 제가 저번에 막 운동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배드민턴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배드민턴. 배드민턴이 되게 생활체육으로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해요. 배드민턴 혹시 나 좀 쳐본 사람 있어요? 없죠. 배드민턴이 우리나라의 생활체육 저변이 되게 많은 운동들이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배드민턴, 뭐 탁구, 요즘에 뭐 테니스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배드민턴도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 아마 여기 근처에도 있을 거예요. 사는 동네 근처에 지도 같은 데다가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이런 거 치면은 적어도 하나는 나와요. 거기 보면은 딱 이 체육관 엄청 큰 실내 체육관이 하나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은 막 배드민턴 코트만 6개, 8개, 막 큰 데는 막 열 몇 개씩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고 아니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런 데 실내 체육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낮에는 학생들이 쓰고 밤에는 배드민턴 코트 쓰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육관에서 이제 배드민턴 클럽이라는 게 있어서 뭐 거기 회원들끼리 막 배드민턴 치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체육관마다 어떤 데는 딱 대표 클럽이 하나가 상주하는 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여러 클럽이 막 돌아가면서 쓰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 치는 배드민턴 여러분들이 이제 라켓 들고 저기 약수터 가가지고 이렇게 통통 치는 그 배드민턴 있잖아요. 그 느낌이 아니에요. 이제 클럽에 가서 배드민턴 쳐보시면은 클럽에 가서 누구를 붙잡고 배드민턴 한 게임 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막 코트를 막 한참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분들은 몇 발짝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 나도 솔직히 자신 있어. 저도 한 3, 4년 쳤거든요. 여기서 아무나 2명 잡고 나랑 1대2로 붙어도 저는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그런 되게 전투적인 배드민턴을 치거든요. 근데 그 배드민턴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가 있어서 이렇게 A, B, C, D로 나뉘어요. 아, E도 가끔 운영이 돼요. 이렇게 급수가 있고 또 뭘로 나누냐면은 연령으로 이렇게 나눠요. 뭐 40대, 50대, 뭐 50 이상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 D조였어요. 30대 D조입니다. 이 급이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올라가요. 30대 D조끼리 나온 대회에서 우승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대회에 30대 C조로 나가야 돼요. 우승 못하면 계속 D조예요. 그러니까 C조에서 또 우승하면 B조, 또 우승하면 A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승 아니면은 좀 대회가 크다라고 하면은 뭐 준우승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대회가 열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중구 배드민턴 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 뭐 이런 거 열리거든요. 중구 대회 열리면은 이제 20A, 20B, 20C, 20D, E, 또 30 A, B, C, D, 40 이렇게 대회가 열려서 자기네들끼리 대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승을 하면은 다음 대회에 승급을 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중구 대회면은 예를 들면은 저는 포항시에서도 쳤었는데 지방으로 따지면 시대회급이고 이제 좀 더 큰 대회라고 하면은 서울시 대회 또는 뭐 경상북도 대회, 도대회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게 이제 지역 대회고 이게 이제 전국 대회가 돼서 내가 여기서 30대 D 뭐 B조다. 여기서는 30대 C조로 나가게 됩니다. 한 조 내려서. 그러니까 규모가 더 전국 단위로 크니까 한 단계 내려서 가야 되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어 여기 내가 예를 들어서 30대 A조다.
그러면은 20대 B조랑 이렇게 비슷하게 쳐줘요. 그러니까 하나 젊어지면은 급수가 하나 내려가는 시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호기롭게 20대 D조면 30C조니까 40B조고 50대 A조겠지? 그럼 나는 여기 덤빌 수 있을까요? 못 덤빕니다. 이게 뭐 그냥 한두 급수 정도야 가능하지. 50대 A조는 사실 A조예요, A조. 그래서 20대 A조랑 50대 A조가 제 생각에 50대 A조 분들이 맘먹고 치면은 이것도 게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무슨 느낌이냐면은 제가 30D조였잖아요. 30D조였는데 50대 A조는 이제 클럽에서는 다 아무리 내가 나이가 저희 엄마 아빠 뻘이어도 다 형님 누님이에요. 50대 A조 형님한테 가가지고 아 형님 오늘 한 게임만 쳐주시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A조 분들은 이제 솔직히 D조랑 치면은 재미없잖아요. D조랑 치면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을 텐데 이제 우리 클럽에 뭐 내가 아끼는 후배들 다 이제 나도 옛날에 D조였고 하니까 이제 실력을 올려주고 싶은 뭐 그런 친절한 선배면은 이제 한 번씩 D조나 C조랑도 게임을 쳐주는데 그냥 그런 거 관심 없고 나는 그냥 내 게임 재밌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A조, B조끼리 게임 치시고 그러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2조라고 가끔 이게 운영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이거는 보통 어떤 식이냐면은 대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 대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2조에 묶어줘요. 그럼 2조는 되게 쉬울 것 같죠? 2조에 나오는 사람은 뭐냐면은 10년 묵은 초급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회에 그때까지 안 나가고 있었던 거죠. 나는 대회에 관심 없어서 그냥 생활체육으로 맨날 치는데 사실 한 A, B조 정도 돼. 원래 실제로 클럽에서는 A, B조랑 쳐. 그러다가 야 너도 이제 좀 대회 한번 나가봐. 그런 사람들 나와요. 물론 초급자들도 나와요. 아, 나 이제 배드민턴 배웠으니까 한번 대회 나가봐야지. 막 주변에서 나가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에 2조에서 우승하는 사람은 나중에 C조, B조까지 올라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철저한 급수. 네. 저는 이제 전국 급수로 30D조였고, 준결승까지 갔는데, 준결승에서 떨어진 게 최고 성적이어서, 한 번도 급수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30D예요. 네. A조라고 하면은 진짜 가끔씩 운동신경 너무 좋은 사람들은 오자마자 바로 막 C조, B조, A조 달고 그런 경우가 없진 않거든요. 보통 못해도 한 10년씩은 쳐야 A조까지 갑니다. A조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저 언젠가는 A조에 가보고 싶었는데 C조도 못 갔고. 네. 여기 위에 자강조라는 것도 있어요. 자강조는 이제 약간 프로의 세계, 아마추어 생활체육의 세계 요쯤이 이제 자강조예요. 그러니까 자강조는 내가 A조인데도 더 이상 이룰 게 없으면은 자강까지 가는 사람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내가 생활체육 출신인데 코치까지 하는 사람들. 내가 이제 그 배드민턴 그 레슨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또 그 얘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막 생활체육 출신인데 코치하는 정도의 레벨이면은 자강조까지 가던가 아니면은 내가 옛날에 선수 출신인데 요새 코치하고 있어. 근데 한번 대회 나가볼까 하면 자강조로 나가요. 자강조라고 하면은 사실 프로도 현역 말고 옛날에 뛰었던 사람들이 뛰는 데가 자강이고 이제 여기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프로의 세계가 또 있겠죠. 뭐 여기 실업팀도 있을 거고 그 위에 국대도 있을 거고 하겠죠. 여기 완전 천상계겠죠. 그래서 막 요새 유튜브 찾아보면은 뭐 있냐면은 막 이용대가 20대 자강조랑 경기를 해주는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처음에 막 엄청 막 팽팽하게 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 그냥 막 한 10점 내고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많이 나와요. 네. 요렇게 배드민턴은 요렇다. 요런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런 얘기 하나 풀고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운동은 참 뭐 재밌는 거 하나는 찾으면 좋다. 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전 강의를 잠깐만 봅시다. 사전 강의에서 우리가 서브 스페이스, 베이시스, 디멘션 이런 거 나왔어요. 뭐 하나 해볼까요? 서브 스페이스를 잘 들었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집합이 있어요. 얘는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0, 1 들어있으면 이건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나요? 여기 끄떡끄떡 한 분 계시네요. 저기도 한 분 계시고. 닫혀 있나요? 이거를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뭐를 뽑아도
뭐 0, 0을 뽑을 수도 있고 0, 1이 뽑힐 수도 있고 1, 1이 뽑힐 수도 있죠. 얘네 둘을 곱해 봤을 때 그 결과로 나오는 애들이 아이고 0이구나. 다 여기에 속하면은 닫혀 있다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죠. 덧셈에 대해서는 덧셈에 대해서 닫혔나요? 아니죠. 그쵸. 택도 없죠. 뭐 00 뽑히면 모르겠지만 1 뽑히는 순간부터 계속 증가하는 식일 텐데 그런 식입니다. 또 뭐 하나 더 해볼까? 만약에 여기에 뭐 1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면 이거 곱셈에 대해서 닫혔나요? 0, 1, 마이너스 1 곱셈에 대해서 닫혔나요? 그쵸. 닫혀 있죠.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뭐 일반적인 모든 벡터들, 뭐 2차원의 모든 벡터들 이런 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죠. 여기서 어떤 벡터를 두 개를 뽑아도 걔네를 가지고 뭐 어떻게 조합을 해봤자 어차피 걔도 다시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닫혀 있죠. 대표적으로 이 전체 벡터의 집합 이런 거 닫혀 있잖아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경우에 우리가 뭐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쓰죠. 서브 스페이스. 사실 뭐 벡터 스페이스랑 서브 스페이스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안 할게요. 그냥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스페이스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벡터들을 그냥 모아놓은 집합 중에서도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그 안에서 가능할 때 그때 우리가 닫혀 있다고 서브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디멘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서 그 공간을 H의 디멘션이라고 하면은 그 공간을 스팬할 수 있는 벡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벡터들의 개수였죠. 개수야 맨날 헷갈리네. 그쵸. 그 어떤 공간, 어떤 벡터 스페이스, 서브 스페이스의 디멘션이라고 하면은 걔를 스팬을 할 수 있으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개수가 몇 개냐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뭐 막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뭐 R2라는 공간을 우리가 그냥 별 고민 없이 이거는 2차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반드시 필요하죠. 두 개는 무조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세 개일 필요는 없고 뭐 3차원이면은 세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이었죠. 이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3차원 공간이 있어요. R3가 있어. 근데 여기에 뭐 U랑 V라는 애를 가지고 어떤 공간을 하나 스팬을 했어요. 뭐 평면이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의 디멘션을 구할 수 있겠죠. 얘의 디멘션 2가 나오겠죠. 3차원 존재하기는 일단 3차원 공간에 있긴 있는데 사실 이 평면 자체의 디멘션은 2차원이죠. 그렇죠. 2차원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벡터가 이렇게 값이 3개가 들어있어요. 값이 분명 뿅뿅뿅 3개가 들어있긴 한데 요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벡터가 2개면은 충분히 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디멘션이 2가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출발이 뭐냐면은 우리가 화요일에는 약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전에 지난주 목요일로 돌아가 보면은 마지막 얘기가 뭐였냐면은 어떠한 행렬은 주어진 벡터를 다른 벡터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어떤 함수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x라는 애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ax라는 연산을 해서 새로운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a라는 걸 곱하는 식으로. 그런 걸 얘기를 했었고 여기 들고 왔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요 예를 하나 들었어요.
이 예에서는 뭘 봤냐면은 주어진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동일한 A예요. 동일한 A인데 어떤 벡터를 넣어봤어요. 이 X라는 이 1로 가득 찬 이 벡터를 넣었더니 어떤 2차원 벡터가 하나 나왔죠.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경우로는 다른 벡터를 한번 넣어봤는데 얘는 공교롭게도 다 했더니 0벡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 예를 한번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을 얘기를 했었죠. 이 그림.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행렬이 뭐 2/4짜리 행렬이라고 하면은 이 주어지는 입력 벡터는 4차원일 거고 그거의 출력으로 나오는 벡터는 2차원이 될 건데 그래서 여기가 인풋이죠. 여기가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체 우리는 이 4차원 전체 공간에 있는 아무 벡터나 다 A에다가 넣을 수 있죠. 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었죠. 아까 그 요 벡터, 요런 한 점이 대표적으로 있겠죠. 4차원 공간에 이런 애가 있는데 얘가 A를 통해서 변환이 된 벡터는 여기 또 한 점으로 찍힐 거고 여기 다른 벡터는 또 어디 다른 점으로 찍힐 거고 또 어디 다른 점은 다른 데로 찍힐 거고 이런 식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요렇게 어떤 벡터는 그냥 0이 아닌데 찍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아까 봤던 이런 벡터, 요런 벡터 이런 벡터는 공교롭게도 0에 가서 찍히는 애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0벡터도 0으로 가서 찍히죠. 무조건 0으로 찍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R4차원에 있는 이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0으로만 갈 거다. 요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영역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0이 되는 애들.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전체가 다 가서 찍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다. 이게 이 공간이 이 전체 공간을 다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중에 일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였죠. 여기서 약간 필요한 설명이 이거 하는 게 낫겠다.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어서 입력에서 이렇게 출력으로 간다고 할 때 이런 거 보통 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정의역이라고 부르죠. 가능한 모든 입력들을 모아놓은 거. 그리고 가능한 모든 출력들 중에서도 이제 실제로 이 전체 정의역을 함수에다 넣어서 얻었을 때 여기 대응이 되는 여기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르죠. 맞죠? 정의역, 공역, 치역. 정의역을 우리가 영어로는 도메인이라고 해요. 공역을 코도메인이라고 하고 치역을 레인지라고 합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네. 요런 개념이죠, 사실. 요런 개념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이 함수가 이 AX라는 그 행렬의 곱, 행렬과 벡터의 곱일 뿐이지 결국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일이고 그게 A를 통해서 일어난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볼게요, 이제. 들어가 봅시다. 요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출발해봐요. 일단 오늘 딱 두 가지 개념이 나올 거예요. 아니다. 하나 더 나오겠다. 오늘 뭐 볼 거냐면 일단 처음으로는 널 스페이스라는 걸 할 거예요. 널 스페이스. 이거는 스페이스예요. 서브 스페이스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있는 어떤 스페이스가 하나 나오는데 1번 널 스페이스가 나올 거고 2번 컬럼 스페이스가 나올 거고 3번 랭크라는 개념이 나올 겁니다. 랭크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1번 널 스페이스부터 봅시다. 널 스페이스는 뭐냐면은 이미 얘기했지만 여기 인풋이 있죠. 여기 인풋 공간이 있고 여기 아웃풋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 0, 아웃풋이 0으로 나오는 모든 입력들의 집합을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아까 이미 그렸죠, 여기서. 요거. 어떤 영역에 있는 애들은 다 0에 가서 갖다 맞는 애들. 요거. 요거가 사실 널 스페이스죠, 널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는 이 인풋, 그 정의역, 도메인의 서브 스페이스죠. 입력 공간의 일부 공간이 될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정의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주어진
m by n의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매트릭스에 대한 널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널 스페이스는 이 매트릭스에 대한 거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썼네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행렬의 널 스페이스는 어떻게 정의가 된다? 이 A를 통해서 변환을 시킨 그 결과가 0벡터가 나오는 모든 X들을 다 모아줘. 가 널 스페이스죠. 네. 그래서 얘는 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유는 얘가 서브 스페이스임도 보여야 널 스페이스인데 그것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 공간은 서브 스페이스가 될 수 있고 하여튼 여기 있는 애들은 다 0에 갖다 맞는다. 그래서 널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예를 들었던 이 A라는 행렬 있잖아요. 4, 2, 3, 0, 1, 5, 3, 1 요런 주어진 행렬이 있잖아요. 얘의 널 스페이스가 뭔가 존재하겠죠. 여기에는 1, 4, 1, 3이라는 이 벡터, U 벡터. 이 U 벡터는 A의 널 스페이스에 들어갈까요? 요 벡터. 요 벡터는 이 A의 널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을까요? 포함이 돼 있을까요? 포함이 돼 있을까요? 끄떡끄떡 한 명. 도리도리로 수정하시네. 얘는 널 스페이스일까요? 아닐까요? 뭐를 보면 돼요? 얘가 A를 통해서 변환을 했을 때 0벡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면 되죠. 0벡터가 됐으니까 이 U 벡터는 널 스페이스에 속해 있는 벡터죠. 반대로 얘는 널 스페이스의 원소가 아니죠. 왜 그래요? 얘는 A를 가지고 변환을 했더니 0이 아니야. 0벡터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널 스페이스의 벡터가 아니죠. 어렵나요?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즉석에서 만드는 거라 숫자가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A라는 행렬을 한번 드릴게요. 뭐 2x3로 한번 만들어 볼까? 잠시만요. 요런 행렬이 있어요. 요런 행렬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넣었을 때 0벡터가 나오는 X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거 과제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요거를 만족하는 X 딱 하나만 구해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3차원에 있는 벡터일 거고 요 0벡터 자체는 2차원이죠. 찾은 사람. 아무나 하나만 예를 들어줄래요? 아무나. 나 이거 0벡터 만들었다. 누구? 나 0벡터 찾았다. 아니 0벡터 만드는 거 찾았다. 1, -1, -1. 이게 제일 쉽죠. 요거에다가 -1, -1 곱해가지고 더하면 0벡터 나오죠. 요거 있겠죠. 또 혹시 나 다른 거 나왔다 있어요? 다른 것도 사실 나올 수 있어요. 2, -2, -2요? 그쵸. 이것도 가능하죠. 뭐 -1, 1, 1 이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계속 되게 많을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애들이 뭐예요? 얘를 만족을 하죠. 여기다가 넣었을 때 0이 튀어나오는 벡터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이게 뭐다? A의 널 스페이스다. 네. 그러니까 아까 물어본 게 뭐예요? 이 벡터가 아까 여기 넣으면은 0이 된다며? 그러면은 이 벡터는 널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니? 맞죠? 똑같은 말이죠. 이 벡터가 널 스페이스냐라는 질문은 이 벡터를 A를 곱하면 0이 나오냐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막 무수히 많은 벡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벡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0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도 하나 예가 나와 있네요. 여기 여기에 주어진 행렬이 요거였던 것 같아요. A가 얘고 U가 얘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U가 A의 널 스페이스에 속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A에다가 U를 곱해보고 곱했더니 0이 나왔네? 그러면은 이거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너무 쉽죠? true죠, true. U를 넣었더니 0이 나왔으니까 true죠. 얘는 널 스페이스의 원소죠. 네.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좀 이제 좀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는 막 이렇게 막 그림으로도 쉽게 그릴 수 있었고 막 이그젬플도 간단하게 막 숫자로 몇 개 넣어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좀 개념에 대한 걸로 점점 넘어갈 거예요. 이게 콕 집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가 조금씩 어려워질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좀 어떤 개념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널 스페이스를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널 스페이스가 벡터 스페이스, 서브 스페이스의 성질을 만족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 닫힘. 보통 이제 선형대수 배우면은 이런 거 증명하겠죠. A의 널 스페이스가 서브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라.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학 수업 아니니까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모르죠. 시험에 낼라나? 고민은 좀 해볼게요. 또 이제 컬럼 스페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컬럼 스페이스. 컬럼 스페이스도 이미 얘기를 했어요. 컬럼 스페이스 뭐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이거를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여기. 가능한 모든 입력을 다 A에다 때려 넣어서 얘네들이 어디로 도착하는지 봤더니 걔네들을 모아놓으면 얘를 컬럼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레인지죠, 레인지. 사실 치역이에요, 치역. A라는 행렬의 치역을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볼게요. 근데 왜 그러면은 치역, 레인지라고 부르면 되지 왜 굳이 얘를 컬럼 스페이스라고 부르겠어요? 다시 우리 옛날에 벡터와 행렬의 곱을 다루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A의 컬럼 벡터들이 뭐 n개가 있다 치고 이게 x1부터 xn까지의 스칼라가 n개가 들어있을 때 이 y라는 벡터는 얘랑 얘를 곱해보면은 이렇게 아이고 바꿨다.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행렬과 벡터의 곱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뭐 하나는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구해가면서 하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이거였어요. 뭐였냐면은 여기 첫 번째 컬럼 벡터 A라는 행렬의 첫 번째 컬럼 벡터에다가 얘를 곱해서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가는 거죠. 요 벡터에다가 요거 곱해서 요거 또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것까지 해서 요 벡터에다가 스칼라 요거 곱해서
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엄청 설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y는 a의 컬럼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에 들어가 있다. 이게 참이냐 뭐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거를 계속 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 y라는 애가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공간을 우리가 스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이제 쓸 거예요. 막 스팬 이런 거 쓸 거예요. 스팬 뭔지 지금 막 기억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A1, A2, AN 이 재료가 되는 벡터들을 가지고 펼쳐낸 공간이 있을 거고 그 공간 안에 얘는 찍혀 있죠. 요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을 해놓았을 뿐이에요. 어쨌든 y라는 그러니까 a를 통해서 변환을 한 이 y라는 애는 무조건 a의 컬럼 벡터들이 스팬을 한 공간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가 a의 컬럼 스페이스라고 부를 거예요. a의 컬럼 벡터들 가지고 스팬한 공간. 이라서 우리가 a의 컬럼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어렵다. 다시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A에 대한 행렬 A에 대한 컬럼 스페이스예요. 컬럼 스페이스예요. 쓰기로는 이렇게 컬럼 A라고 써요. 이거는 뭐냐면은 가능한 모든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뭐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 할 거냐면은 A의 컬럼 벡터 가지고 컨비네이션을 하겠다. 그러니까 A의 컬럼 벡터로 스팬을 한 그 벡터 스페이스가 컬럼 스페이스가 되겠죠. 이거의 의미는 뭐다? 뭐를 가지고 와서 뭐를 가져오든 간에 걔를 변환을 이렇게 시키면은 얘는 무조건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갈 거다. 이런 뜻이죠. A를 통해서 변환이 된 모든 벡터는 여기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 됐나요? 사실 여기 밑에 보면은 이 x를 ax로 보내주는 어떤 함수가 있다면 그 함수의 레인지가 사실 a의 커널이랑 다름없다 라고 얘기하죠. 뭐 당연히 같은 말이겠죠. 요거는 사실 예를 들기도 되게 애매하다. 네. 여러분들 진짜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널 스페이스랑 컬럼 스페이스가 어디에 부분 집합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널 스페이스는 여기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들이에요. 인풋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인풋들이 널 스페이스죠. 그렇죠? 인풋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입력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입력 공간이에요. 입력 공간. 반대로 컬럼 스페이스는 출력의 부분 집합이에요. 출력이 존재하는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살고 있는 동네가 달라요.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약에 A라는 행렬이 2 바이 4로 주어지면은 이때 Y는 AX라고 쓴다면 X는 자연스럽게 2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이렇게 행렬이 주어져 있고 이렇게 쓰면은 X는 몇 차원이어야 되죠? X는 몇 차원 벡터여야 되죠? 이 곱이 가능하려면 2 아니면 4일 텐데 4겠죠? 그리고 Y는 자동으로 2차원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야지 여기가 지금 2 바이 4니까 여기 4 바이 1을 곱해야 2 바이 1로 나오겠죠? 요거 행렬곱 기억하세요. 요게 같을 때 됐었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A 행렬의 이 크기가 결정이 됨에 따라서 정의역은 R4예요. 우리가 A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애들은 4차원 벡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2차원으로 나올 거예요. 이건 이제 이 행렬이 주어지는 순간 얘가 2x4라고 정해지는 순간 일단 이거는 정해져요. 그래서 널 스페이스는 이 4차원 공간의 일부입니다. 이 4차원 공간의 부분집합이에요. 반대로 컬럼 스페이스는 이 2차원 공간의 부분집합이에요. 뭐 2차원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어쨌든 컬럼 스페이스는 R2에 있어요. 널 스페이스는 R4에 있습니다.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쉽시다. 그래서 널 스페이스랑 컬럼 스페이스 이 n by n의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여기 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네. 널 스페이스는 Rn에 존재해요. 그렇죠? 지금 이게 Rn에서 Rm으로 가는 거니까 널 스페이스는 여기에 존재해요. 색깔 구분을 해볼까? 다시 써볼게요. Rn에서 Rm으로 가는 거니까 널 스페이스는 여기에 존재해요. 컬럼 스페이스는 여기에 존재해요. 네. 또 뭐가 좀 여기서 봐야 될까? 잠시만요. 요 6번 한번 볼까요? 만약에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얘는 입력 벡터겠죠? 입력 벡터. 6번 given a specific vector v가 있을 때 얘가 널 스페이스에 들어갔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판단하기가 쉽죠. v를 a에다가 넣어봐서 얘가 0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판단해보면은 얘가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좀 뒤에서 나오게 될 중요한 얘기가 8번이 될 거예요. 일단 0벡터 하나는 무조건 널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어요. 0벡터는 여러분들 행렬이 뭐가 나오든 간에 거기다가 0벡터를 곱하면 결과도 0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0벡터는 널 스페이스에 무조건 항상 필참하는 애예요. 네, 개인 일정이 없나 봐. 부를 때마다 맨날 나와. 행렬이 바뀌어도 맨날 나와 있는 애가 0벡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행렬의 널 스페이스에 0벡터만 들어있어. 0벡터 말고 다른 애가 없어. 그러니까 A를 통해서 왔을 때 0이 나오는 애가 딱 하나밖에 없어. 0 말고는 없어. 그럴 때가 언제냐면은 if and only if로 이게 1대1로 대응이 될 때라는 말이에요. 1대1로 대응이 된다. 내지는 아, 이거를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서 이걸 설명해야 돼요. 이겁니다.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차차 이거 일단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이거 설명할게요. 여기 오른쪽에서 볼 만한 거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음, 그냥 뭐 다 당연한 말이라서 요 8번도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 좀 쉬었다가 이 8번에 대해서 8번을 설명하는 여행을 한번 떠나봅시다. 네, 좀만 쉬었다 하죠. 갈 수 있을까? 방금 수업 시간에 누군가 구글 설문을 주셨습니다.
누구였을까? 구글 설문 익명으로 들어왔어요. 수업을 좀만 천천히 해달라고. 아주 잘 활용하셨어요. 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좀만 천천히 가봅시다. 오늘 랭크까지 욕심을 낼 수 있을까? 낼 수 있을까? 음, 어, 그냥 예를 몇 개 들어봅시다. 우리 컬럼 스페이스랑 널 스페이스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나 한번 들어봅시다. 랭크랑 그 뒤에 나온 내용은 차차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잠시만요.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아까 했던 거 해봅시다. 이런 행렬이 있어. 이런 행렬이 있어요. 요거의 컬럼 스페이스랑 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뭐 얘가 하나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는 혹시 컬럼 스페이스에 속하나요? 아니. 컬럼 말고 널 스페이스에 속하나요? 속하면은 그걸 속하는 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안 속하면은 얘가 왜 안 속할까요? 이거 true다, false다. 이거 사실 생각할 것도 없어. 이거 true다. 이거 true다. 이거 false다. 그쵸. 왜요? 왜 false예요? 아, 곱하기도 안 되죠. 얘려면은 일단 얘가 가능해야 되는데 얘도 안 돼. 택도 없죠. 그거를 좀 다르게 설명하자면은 이 널 스페이스라는 애는 아까 어느 동네에 산다고 했냐면은 이 R3에 살아야 돼요. R3에 사는 애예요.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에 들어오려면 일단 기본 조건은 이거야. 얘는 못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지우지 말까? 네. 그러면은 또 이제 하나 더 해봅시다. 아, 이거 아까 했던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똑같이 해봅시다. 요거는 돼요? 일단 입장은 돼요? 입장은 되나요? 입장 가능한가요? 이 컬럼 스페이스는 R 몇이어야 되죠? R2일까요? 3일까요? 2 아니면 3일 텐데. 이 A라는 행렬이 지금 2 by 3이죠. 그러면은 이 3차원의 입력을 2차원으로 변환을 해주는 행렬이잖아요. 그럼 이 컬럼 스페이스는 도착하는 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2예요? 3이에요? 2? 2? 2죠. 2에 해야 돼. 일단 입장은 가능해. 얘는 입장은 돼요. 그럼 이제 뭘 봐야 돼요? A의 컬럼 스페이스에 속하려면은 얘네들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되나요? 될까요? A의 컬럼 벡터라고 하면은 이 세 명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 세 명 가지고 얘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지죠. 대표적으로는 뭘 넣으면 돼요? 0, 1, 마이너스 1 이런 거 넣으면은 요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 1 곱하기 0, 1, 0 곱하기 1, 0,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은 1,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되죠? 요거 세 개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했을 때 요걸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면은 나오죠. 그러니까 얘를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에요. 근데 얘가 A의 컬럼 스페이스임을 굳이 꼭 그 얘를 하나 찾아가지고 알아야 될까요?
아닌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 방법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컬럼 벡터가 3개가 있잖아요. 얘네가 스팬하는 게 혹시 뭐가 될 것 같아요? 얘네 셋을 가지고 스팬을 하나 할 수 있잖아요. 혹시 스팬이 뭐가 돼요? 직선이 돼요? 면이 돼요? 그럼 2차원에서 면이 하나 나와요? 그 R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이 A의 컬럼 스페이스는 사실 부분집합도 아니고 R2라는 말이네요. 그럼 R2에 있는 어떤 애도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게 1-1이 오든 이게 3, 4가 오든 이게 막 -90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R2가 스팬이 된다며. 그러면 뭐가 와도 얘를 여기에다가 뿅뿅뿅 곱해가지고 뭐든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되죠. 요즘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 뭐 이번 시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 짬뽕해서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한번 물어볼까?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어요. 얘는 얘야. 혹시 A의 컬럼 스페이스랑 B의 컬럼 스페이스가 혹시 동일한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동일해요? 이것도 빨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일한가요? 동일하고 심지어는 뭐죠? 심지어는 이게 동일하고 심지어는 이게 R2죠. 그쵸? 방금 한 얘기 혹시 이해되셨나요? 이 A의 컬럼 벡터 3개를 가지고 스팬을 해봤자 R2가 나온다는 거 방금 얘기했죠. 특히 요거 2개만 있어도 돼요. B에 있는 컬럼 벡터 2개만 가지고도 R2가 스팬이 되죠. 그래서 일단 2개의 컬럼 스페이스는 같고 그게 심지어 R2예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A의 컬럼 벡터들, B의 컬럼 벡터들 중에 베이시스는 뭐죠? 베이시스? 베이시스 안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사전 강의에 나왔어요. 이 R2라는 공간을 스팬하는 베이시스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될 거고 하나는 안 될 거예요. A의 컬럼 벡터, B의 컬럼 벡터 둘 중에 베이시스가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디서 B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A, B 이겠죠? 베이시스라는 게 가져야 할 조건 1번 스팬을 해야 돼요. H의 베이시스는 스팬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인디펜던트 해야 돼요. 일단 1번은 얘랑 얘 둘 다 만족하죠. R2의 베이시스가 될 수는 있어요. 일단 자격은 받았어. 스팬은 해. 근데 2번에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죠. 얘가 탈락이 되죠. 이 인디펜던트 하지 못했죠. 디펜던트 하죠. 근데 얘는 인디펜던트 하죠. 그러니까 베이시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꼭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디멘션을 이용해서 이걸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둘 다 R2를 스팬한다면서요. R2의 디멘션이 얼마죠? 2. 그럼 베이시스는 2개여야 되겠네? 2개 얘잖아. 따질 것도 없어요. 얘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2차원의 베이시스가 3개가 될 수 있어요? 2개여야죠. 그러니까 얘여야겠네. 이렇게 다 설명하지만 사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도 표현을 해보고 저렇게도 표현을 해보고 근데 그게 다 지금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다른 거 또 뭘 해볼까? 조금 큰 거 해볼게요. 아, 이거 얘를 내는 게 너무 어려운데? 아니면 좀 교재에 있는 문제를 몇 개 좀 봐볼까요? 잠시만요. 우리 그때 여기에다 책 받았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어. 적절한 대입을 할 만한 숫자를 제가 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즉흥적으로 잠깐 강의를 또 진도 나가는 걸 멈추고 잠깐 좀 딴 얘기를 해보는 중이에요.
컬럼 스페이스 여기에 있는 엑서사이즈 같은 거 한번 볼까? 요거 괜찮네. 요거 괜찮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집합이 있는데 뭐냐면은 6a-b, a 플러스 b, 마이너스 7a 요런 벡터인데 a랑 b는 임의의 실수래요. a랑 b는 임의의 실수고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런 벡터, 3차원의 벡터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은 컬럼 스페이스가 이 집합이 되는 a를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컬럼 스페이스가 이렇게 나오는 행렬 a를 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이거를 뭐 조금 쉽게 바꾸자면은 이런 거죠, 사실. 이 R2에 존재하는 임의의 벡터를 가지고 변환을 해서 3차원으로 만드는데 그게 이 꼴이 되려면 A라는 행렬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한번 조금 생각해보고 얘기해보죠. 해볼까요? 좀 되세요? 나는 일단 A의 사이즈가 뭔지 알겠다. A는 몇 행 몇 열이어야 돼요? 몇 행 몇 열이어야 될까요? 몇 바이 몇이어야 될까요? 지금 입력은 몇 차원이죠? 입력으로 들어오는 애가 혹시 몇 차원이에요? 이것도 혹시 모르시겠나요? 입력이 몇 차원일까요? 출력은 몇 차원일까요? 해볼게요. 그, 지금 주어진 입력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A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입력이 몇 차원이죠? 이제 보이시죠? 입력이 지금 2차원에서 출발을 해서 도착을 3차원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3바이 2예요. 3바이 2. 3바이 2고 이 A라는 애다가 A, B를 곱해서 이렇게 3바이 2에다가 2바이 1을 곱해서 저런 모양이 나와야 된대. 요렇게 나올 수 있는 얘를 찾으래. 찾을 수 있겠죠, 이제. 3바이 2일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얘랑 얘랑 이너 프로덕트 하면 얘, 여기랑 여기랑 이너 프로덕트, 또 여기랑 여기랑 이너 프로덕트 해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6,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7, 0. 요게 A겠죠. 그러면은 이 A, 요 A, 요런 행렬 A가 요런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는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조금 어려운 말이네. 좀 어려운 말이네. 그러면은 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라는 애가 지금 6,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7, 0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거는 R2에서 R3로 가는 애예요.
얘에 컬럼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방금 요렇게 생겼잖아요. 컬럼 스페이스. 얘는 혹시 디멘션이 어떻게 될까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얼마일까요? 이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 요게 사실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건데, 이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 이 컬럼 스페이스는 몇 차원일까요? 해볼까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정답은 2입니다. 정답은 2예요. 왜 2가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이 컬럼 스페이스라는 애는 혹시 여기에 있나요? 여기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R2에 있어요? R3에 있어요? 컬럼 스페이스는 R3에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모르긴 몰라도 일단 우리의 무대는 여기라는 거를 여기서 알아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컬럼 스페이스라고 물어보면은 이 컬럼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스팬을 하는 거잖아요. 이 6, 1, 7이라는 애랑 마이너스 1, 1, 0이라는 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스팬을 해야 돼요. 스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요거 두 개 가지고 스팬을 하면은 그쵸. 지금 이 컬럼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 컬럼 벡터를 가지고 스팬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디멘션이 3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컬럼 스페이스가 3차원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전혀 없죠. 왜 그래요? 두 개밖에 없어요. 스팬을 했어. 스팬을 할 때 지금 두 개만 썼잖아요. 얘는 때려 죽어도 3차원은 못 만들어요. 일단 두 개밖에 없으니까 3차원이라는 공간을 만들려면 적어도 3개는 있어야 되는데 일단 3개는 못 만들어. 그러니까 얘를 만들 수는 없어요. 얘를 만들 수는 없고 그럼 이제 2차원 최대 할 수 있는 최대의 차원은 2차원 아니면은 1차원 아니면 빵 차원일 거예요. 여기 중에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뭘 판단을 해야 돼요? 얘네가 서로 디펜던트 하냐 인디펜던트 하냐를 따져야겠죠. 만약에 디펜던트 얘네 둘 얘랑 얘가 디펜던트 했으면은 디멘션이 얼마 나왔을까요? 아니면 좀 쉬운 것부터 하자. 얘네 둘이 지금 인디펜던트 한가요? 인디펜던트 하죠. 그러면은 인디펜던트 한 두 벡터를 가지고 스팬을 했으니까 그 디멘션은 얼마가 나왔을까요? 어렵나요? 어려운가? 2겠죠, 2. 서로 독립인 두 벡터를 가지고 스팬한 공간은 2차원일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번 그려봐도 여기 6, 1, 마이너스 7 여기 어딘가에 그 A의 첫 번째 컬럼 벡터가 있었을 거고 마이너스 1, 1, 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A2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원점과 여기랑 여기를 포함을 하는 어떤 평면이 하나 나왔을 거예요. 여기가 A의 컬럼 스페이스가 돼요. 2차원이에요.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2차원 평면이 하나 나와요. 그 평면은 원점과 첫 번째 컬럼 벡터와 두 번째 컬럼 벡터 이 세 점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멘션은 2입니다. 조금 문제를 바꿔볼까요? 여기가 뭐 너무 쉽지만 이렇게 나왔어. 이러면은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얼마가 나오나요?
요거 1이겠죠. 1이겠죠. 컬럼 스페이스는 다시 또 풀어서 쓰자면 이 6, 1, 7이라는 애랑 -6, -1, 7이라는 이 두 벡터를 가지고 스팬을 할 건데 공교롭게도 이 두 벡터는 이 3차원 공간에서 하나가 얘라면 다른 하나가 얘예요. 정확히 부호만 반대가 되는 같은 선상에 있는 벡터예요. 그 말인 즉슨 얘는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죠. 그리고 이 A가 스팬하는 공간은 이 3차원 공간에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날 거예요. 요게 A의 컬럼 스페이스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A의 컬럼 스페이스는 직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A의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1이 됩니다. 이게 뭐가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죠. 원래 일단 공간은 3차원이 있는데 아까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2차원밖에 못 만들었고 근데 이번 경우에는 심지어 두 개 있지만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는 바람에 1차원이 나와버렸어요. 이런 느낌을 잘 한번 가져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볼까요? 좀 다른 예를 찾던가 아니면은 제가 또 하나 만들게요. 근데 이게 숫자가 너무 복잡해지면은 이게 계산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스럽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는 애를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도 조금 어렵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몇 바이 몇이죠 지금 A가? 4 바이 3이죠. 그러면은 입력과 출력을 생각을 해보면은 몇에서 몇으로 가야 되죠? 인풋은 몇 차원이어야 되죠? 3이어야 되죠? 아웃풋은 4여야겠죠? 일단 이렇게 세팅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탐구하려는 게 뭐예요? 뭐 컬럼 스페이스가 어떻게 나오나 아니면 뭐 널 스페이스가 어떻게 생겼나 요거 널 스페이스도 한번 해볼까?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컬럼만 해볼게요. 컬럼. 이거의 컬럼 스페이스는 여러분들 A의 컬럼 스페이스는 이렇게 써도 될까요 혹시?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이거 좀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합시다. 요거는 좀 더 쉬울 것 같아. A의 컬럼 스페이스는 요거다.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는 뭐 실제로 계산을 해서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물어보는 건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볼까요? 이렇게 집합을 써 놓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 콜론을 기준으로 여기 앞에 있는 얘네들을 모아 놓은 거다. 얘네들을 모아 놓은 집합인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얘네들을 다 모아 볼게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게? 이 벡터가 뭐예요? 여기 앞에 있는 세 개의 값은 무슨 값이 나와도 상관없어. 실수 중에 뭐가 나와도 상관없는데 마지막 자리만큼은 0이 나와야 된대. 그런 벡터를 말하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뭐 1, 2, 3, 0, 1, 0, 뭐 10, 0, 뭐 3, 9, 4, 0 이런 애들. 근데 뭐가 안 돼? 0, 1, 1, 1 이런 건 안 되죠. 여기 마지막 자리가 반드시 0이어야 되고 여기 세 개는 뭐가 들어와도 상관없는 벡터라는 뜻이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사실 뭐였냐면은 A의 컬럼 스페이스에 A의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있는 벡터는 이렇게 땡땡땡 0꼴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뭘 보면 돼요? A의 컬럼 스페이스니까 요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 게 이 모양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얘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면 이 모양이니? 맞나요? 맞나요? 두 분 끄덕이셨어요. 요 세 개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요렇게 생겨있는 모든 벡터들, 이렇게 생긴 모든 벡터는 얘네 세 개 가지고 표현이 가능하죠. 심지어 이거 뭐예요? 여기 이 세 개만 보면은 스탠다드 베이시스예요. 이거 스탠다드 베이시스니까 여기 이 부분만 봤을 때 여기 R3를 스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자리는 0이고 이거는 우리 0밖에 없으니까 못 건드려. 0이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도 0밖에 안 나오잖아요. 마지막 자리 0일 수밖에 없고 여기 위에 뭐가 들어오든 우리는 강력해. 스탠다드 베이시스야 심지어. 그러니까 무조건 다 표현할 수 있어. 그 말인즉슨 A의 컬럼 스페이스 얘네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반대로 이런 모양의 어떤 벡터든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무조건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되시나요? 마지막 질문 뭐겠어요? 얘의 디멘션은 얼마일까요? 그럼 이 컬럼 스페이스 이렇게 나온다는데 얘의 디멘션 얼마죠? 1, 2, 3, 4 중에 하나일 거예요. 0, 1, 2, 3, 4 중에 하나일 거예요. 디멘션 얼마일까요? 4다. 4다. 3이다. 2다. 1이다. 3이죠, 3.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요거 아까 스탠다드 베이시스라며. 요 세 개 가지고 만들어봤자 일단 만들 수 있는 건 3차원이 한계야. 근데 이제 3차원을 실제로 다 만들 수 있니? 만들 수 있죠. 여기 요거 세 개가 서로 독립이잖아,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3차원 공간이 스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 여기서 물어보면 3이죠. 이렇게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배운 것들을 막 이렇게 요리조리 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그 설문조사 작성하신 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